한국 사회, 미국 사회, 영국 사회에서 최근에 보면 이 특근 중상층이라는 이 엘리트 계층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1대 99로 보는 것은 틀렸다. 20대 80으로 봐야 되고 이 20에 속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중상층 특권층이다. 엘리트주의로 그들은 이 교육 또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사는 문화적 어떤 기반, 문화자본, 아비투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기들끼리의 재테크를 하는 자식 교육시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공하는 이런 방법에 대한 독특한 이 서로 간의 또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자산을 갖다가 끌고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기반으로 부동산 투기와 자기들만의 문화 자본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자신의 그 신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자식에게도 세습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조금 더 한다면 각종 사회 제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명문 대학에서 부모가 그 대학을 나온 자식에게 이 특혜를 준다든지 기부에 대한 특혜를 준다든지 또 미국의 이 세금 제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특권 중상층에게 유리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또 상위 관료층이거나 더 나아가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종사하거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계층을 형성하고 있고 한국에서 봤을 때는 이 언론계 그리고 또 이 관계, 법조계 그리고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영역의 범주에서 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강남이라는 이 구별되어진 사실은 70년대 개발해서 50년 만에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거기에 온갖 인프라들, 좋은 옛날의 명문 학교들을 그걸로 다 집어넣고 강남으로 또 법원이라든지 각종 검찰이라든지 이런 기구들도 강남으로 다 가져가고 또 예술 관련 어떤 기구들, 공원들 그리고 대부분의 지하철들이 다 강남을 지나게 만들면서 강남이라는 곳이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이 특권 중상층이 엘리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들은 자식 교육과 부동산 투기 그리고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 그리고 자기들만의 경쟁의 노하우 등 문화 자본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재산 수준이 이들을 갖다가 만들고 있냐. 한국의 자산, 순자산이 29억이면 1%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의 순자산이 14억 한 3천만 원이면 5% 안에 들어가요. 저는 한국에서 이 5%, 5대 95라는 걸 갖다가 지목을 합니다. 실제 이 상위 10%의 자산은 9억 한 8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요 근래까지는 거의 그 정도 됐죠. 자, 한국은 자산의 82% 정도가 부동산에 다 올인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14억 한 3천만 원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이 5%예요. 그래서 제가 이 5%가 대략적으로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다가 또 이 각종 이 지방 도시의 이 중심지에 살고 있는 알부자들 그렇게 합쳐서 한 250만 명이 5%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들 5,100만 중에서 5%라고 하면 250만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250만 명이 한국의 법과 제도, 여론, 그리고 생활 방식에 대한 굉장히 큰 소비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자식 교육, 사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부동산 이런 부분, 또 계급의 세습에 관한 자식들에 대한 트레이닝 등에 있어서 이들의 영향력이 나머지 95%에게 사실상으로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파락군이라고 이야기하고 대치동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문화적으로는 압구정동, 청담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부동산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위 10%라고 해봤자 순자산이 10억도 안 돼요. 9억 한 6천 정도 될 겁니다. 상위 20%는 뭐 8억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외에 솔직히 부동산을 갖다가 살려고 하는 부분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대출이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금리가 8% 정도 올라가 버린 상황에서 국민의 80%는 집을 살려고 엄두를 못 내고요. 이제 20%가 살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한국의 상위 5%가 대체로 부동산 투기를 해온 집단이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는 이 5%를 보고 무리하게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격으로 투자를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격에서 성공하면 상위 5% 안에 들어가 버리고 1% 안에도 들어가고 몇 번 성공하면 그러지 못하고 부동산에서 실패하면 상위 5%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80% 이하로 추락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상위 1%라는 사람들 29억 순자산 이상을 가진 사람도 지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대부분 레버리지 그 차입을 통해서 이 투기 이익을 갖다가 보려고 노력해 왔다는. 자, 여러분 이번에 그 작년에 있었던 금리 인상 이전에 한국의 저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서 문재인까지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어 왔어요. 자, 여기서 대다수의 상위 1%, 5%층들은 은행에서 빚을 내어서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오르면 팔면서 투기 이익을 봐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 버렸죠. 이 금리 인상 국면에서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자산 거품이 꺼지는 강달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금리 시대가 항고화되는 상황 속에서 투기에 나서는 것은 상위 1%도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100% 지 돈으로 사놨다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향후 10년, 30년까지 불황이 전개될 때 감당할 수 있는 상위 1%가 있겠습니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이 하나가 부동산 투기를 거의 보내버리고 있는 양상이 되고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도 대출금리가 이제 8%가 보편화됐죠. 정부가 은행을 보고 금리 낮춰라 하니까 대출금리는 5%, 예금금리는 3%, 은행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최근에 뭐 건축자재가 인상이 되었다고 인플레 국면에서 한마디로 정부가 공공분양을 하는데 평당 1,420만 원의 건축비가 들어갔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야말로 중국에서 건설업이 다 무너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 주택 분야에서 일자리가 다 소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주택 분야에서 해고가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거래가 안 되니까 다 해고되고 있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인 부동산 불황 상황에서 건축 자재 가격만 올라간다.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공급에 있어서 백목 현상이 일어나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그런 탓이 있었지만은 지금 중국의 부동산 건설이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한국의 대부분의 건설 자재가 중국에서 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 자재가 인상되어서 기본 건축비가 평당 뭐 1,400 얼마가 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건축 자재 분야에서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될 거라고. 아무도 집을 별로 지으려고 하지 않는데 아파트가 지금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서 올 스톱돼 있고 지어도 미분양인 마당에 왜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결국 투기꾼이 붙어서 이 아파트들을 사고 팔면서 해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80%의 중산층 아니 90%라 해봤자 10억 안팎인데 90%가요 여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고요. 지금 5%도 별로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8%대의 금리 속에서 지금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격이 점차적으로 장기간 내려갈 거라고 예측되는 국면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투기꾼들은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025년이 살 타이밍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24년이나 23년을 이야기했다가는 욕을 먹고 틀린 게 입증될 거니까 조금 2년 뒤쯤 이야기를 해서 그때 사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가 최하점이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누구도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에서 집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빚을 얻어서 샀던 사람들이 이 부동산 하락 국면에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매나 넘어가고 차압되고 그리고 또 이 건설회사 무너지고 그러면서요. 지금 뭐 둔촌 주공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대형 단지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거래가 1.3 조치 이후에 살아났다. 처음으로 지금 다시 서울의 부동산 매매 지수가 1% 올라서 63에서 64가 됐다. 또 대형 평수 아파트들은 5억, 10억씩 오르고 있다. 이거 다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찔끔찔끔 나오고 있는 위기설에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위기가 부동산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건설회사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건설회사들한테 110조가 넘는 돈을 빌려준 제2금융권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상당수가요. 그리고 지금 영끌이니 비투니 해서 돈도 없는 자들이 지가 가진 것만큼의 차입을 해서 집을 산 것들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거대하게 부동산에서 지금 붕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돌려봤자 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 1% 수준들 안에 외에는 집을 살 수 있는 자기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럴 때 8% 이자를 내서 집을 사는 자는 건 미친 자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 부동산이 터질 수밖에 없다. 2025년까지 만약에 부동산이 내려간다면 그 내려가는 동안에 그야말로 우후죽순으로 부동산이 터져버리지. 2025년에 이제 올라갈 여력이 있겠습니까? 터지기 시작하면요 10년쯤 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재미 보는 시대는 거의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